이재명 후보는 간절함이 맨 나중에 보이네요. 진짜 준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있고, 그리고 꼭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짝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거는 연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진심이 되게 좀 느껴지는 거였고, 권영국 후보 마지막 발언 참 좋았습니다. 네. 네. 되게 소수당의 후보지만 음. 그래도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돈까지 네. 써가면서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그래도 당신이 거기에 있어줘서 나는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데의 사실 그 존재의 의미죠. 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로 갈수록 권영국 후보가 점점 자기 역할도 잘했고 저도 되게 그런 거. 뚜렷하고 명확한 기치가 있었다고 봐요. 1차에서 아쉬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이분이 네. 자칫하면 마지막 토론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발언은 꽤 괜찮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2번이나 4번이나 그 후보도 후보인데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깡말라 비뚤어진 상상력. 그러니까 너무 뻔한,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약발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네거티브들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것들, 너무 뻔한 것들을 갖고 와서 사실 그렇게까지 네거티브로서 공격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번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의 공격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없고 뭐 새롭게 뭔가 발굴해낸 공격거리도 없고 계속 지난 3년 내내 했던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 반복밖에 안 된 것 같고. 고장난 스피커? 아 그러네요. 진짜 고장난 스피커가 그 실제로 뭐 2번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4번에 대해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상계동 얘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세게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총선 때도 분명히 23년 10월까지 자기는 노원병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국힘당에서 윤상현 씨가 그 노원병에 공천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원을 핑계를 댑니다. 이것도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준적준이 되는데 자기가 맨날 능력주의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노원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탈출하는 그 각을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가지고 상계동 이준석 얘기를 지금 서사에 갖다 팔고 있는데 이건 상계동 주민에 대한 모독이고 동시에 동탄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랑 마찬가지라 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왜 계속 이렇게 좀 부각이 안 되는가? 전 그게 좀 개인적으로 답답하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맨 마지막 발언이 너무 추했어요. 그 밋밋하기도 하고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추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이거 그들의 음모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는 인간이다.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고, 아니 그래도 계엄하고 내란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질 뻔했던 국가 폭력 앞에 먼저 얘기를 해야지. 네. 이건 눈앞에 먼저 뻔히 보였던 거니까 총 들어서 미안하다. 국회 침탈해서 미안하다. 그런 대통령 다시 안 만들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 얘기하면 안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하다는 느낌이라든가 열받진 않죠. 예. 지금 당장 윤석열 같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윤한테는 안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식의 사건을 만들어 놓은 작자들이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은 1차 때 했던 게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하나 봐. 1차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기회의 사다리. 네. 나는 예전에도 제가 시사기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대통령 후보 나온 게 계층 상승의 무슨 대표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사고하고 똑같았냐면요. 너 서울법대 안 나왔지? 너 서울법대 정말 가고 싶었지? 예술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스포츠하는 사람한테 너 하버드에서 축구부 안 했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심리야. 맞아요. 실제 팬코 준천들이 저한테 이준석 열등감 딱 그 잣대로 들이댑니다. 예.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뭐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 그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엄청나게 지금 감격스러운 것 같은데 세 석짜리 겨우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게 그게 무슨 기회의 사달입니까? 그거보다 아까 취준생한테 다른 기회의 사달이나 열어주세요. 예. 0.001.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부러워하지 않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다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예. 0.01%한테 주어지는 기회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으니 미래에도 당신들이 하라고? 아니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한 번이고 나중에 4년으로 줄어든다고 쳐도요. 예. 4년 해가지고 자기 늙어 죽을 때까지
예, 기회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5명뿐이 안 돼. 예. 심지어 그 이준석의 세계는 이제 철저히 계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원이 0.01%를 했으니까 자기는 한 0.0001%의 사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사실 구역질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는 귀족인데 나는 뭐 그러니까 평민인 척하는 귀족이야.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미. 네. 옛날에 상계동에서 있었던 빌라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귀족됨을 빛나게 해주는 옛날 시절인 거지. 에피소드. 올드 굿 데이즈인 거지. 아, 그냥 그런 식으로 장식으로 쓰는 인간이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상계동 그리고 지금 동탄 여태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인 행보만 봐도 앞으로 이제 뭐 될 일도 없지만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위기 순간이 오면 바로 국민 버리고 또 딴 데로 도망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미래 얘기하고 과학 얘기한다고 저는 언론이 그걸 받아 써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1차 토론하고 3차 토론이었고요. 예. 글 진짜 못 쓰네요. 이건 남이 써주지 않고 자기가 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기가 썼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썼고 먹힌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막 쓰면서 몇 번은 잡벅을 했을걸요.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40대, 50대 주로 어린아이들 키우고 이제 기회사들을 이제 청년들한테 주고 싶거나 어린아이한테 주고 싶은 건 30대 정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저 얘기 듣고 야 이준석 찍으면 우리 애들한테 기회사다리가 열리겠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네. 자기가 국가장학금 받은 것들도 일종의 수혜라고 생각하는 능력주의자 집단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완배 기자님이 최근에 글 쓴 걸 봤는데 기사 내용 제목 보니까 네. 이준석 같은 자식 새끼 낳고 싶지 않다. 네, 낳고 싶지 않다고 사실 끔찍한 거죠. 예. 뭐가 먹히는지도 잘 모르는 네. 이런 이야기들 참 뭐 안타깝게 들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세 번째 이렇게 들으니까 두심하기 짝이 없네. 제가 이미 본질은 여러 번 봤지만 깔 메시지조차 없는. 그러니까 되게 아프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지저분할지언정 되게 네. 충격 있을 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올드한 얘기 이미 지나간 얘기들 갖고 와서 재미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게 저도 네. 한때 이제 그런 키보드 워리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입장에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빈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소위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주로 거기에 갑니다. 지지자가 되든 거기서 정치를 하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막 남들 까면서 뭔가 그 반사 이익으로 주목을 받든 뭐 혹은 뭐 돈을 벌든 그 유튜브를 해서 네. 아니면 그냥 그 지지를 한다면서 계속 그냥 책임 없이 그 쾌락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 그게 그래서 사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해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